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선 생리식염수를 투여받고 단식 회복을 위한 전문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녹색병원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송된 서울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민주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모여들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지금 다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를 투여받는 응급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장기가 상당히 손상됐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식 회복을 위한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이곳으로 다시 옮겨진 건데요. 이 대표는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는 않아서 병상에서 단식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권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질문에는 이곳에서 말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단식 농성을 벌이던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뒤 오늘로 19일째입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최근 급속히 나빠졌는데 오늘 아침 이 대표의 건강이 더욱 악화해 당대표 비서실에서 인근에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이송 당시 이 대표는 탈수 등의 증상과 함께 의식도 조금 혼미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단식 중단을 결의했지만 이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면적 국정쇄신과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건강 악화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변수가 발생한 만큼 병상에서 단식을 계속 이어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녹색병원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오늘 아침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배임과 위증 교사, 제3자 뇌물과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또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거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합을 강조하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뒤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송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란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출퇴근길과 국회 등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오늘 오전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등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의 입장도 정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당이 움직여야 될지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병원 이송을 두고 당 내부에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성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살 길이 보일 것이라고 썼고, 미영배 의원은 이번 단식이 머뭇거리는 의원들 향한 독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뤄진 정기국회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산자회 등 상임위 대부분은 민주당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앞서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죠.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뒤 제1야당 대표의 자리로 돌아와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해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가 치료를 받는 병원을 방문할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2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농성장 방문 등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심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논의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내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식의 명분이 없던 상태에서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공당의 역할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입니다.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검찰의 의지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4박 6일 동안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서고 30개 넘는 양자 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번 일정은 유엔 총회 참석만을 위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전 9시 20분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4박 6일 동안 유엔 총회 일정 공식 명칭은 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인데요.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은 현지 20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는 21일 새벽에 있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참석한 정상들이 차례로 하는 연설인데요.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계획과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A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일정은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발표했던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아 뉴욕대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입니다. 대학에서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 장전의 발표 계획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양자회담 일정도 30개 넘게 한다는 건데 박람회 유치를 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계획된 것만 30개 정도이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50개까지 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주 전에 했던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때 했던 회담들과 합치면 최대 70개까지 소화할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 가장 많은 회담을 진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기네스북에 도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같은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에 한 번도 회담을 하지 않았던 나라와 회담하는 것도 10군데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와 만나는 이유, 바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겁니다. 2030 엑스포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것이 오는 11월이니까 이제 2달가량 남았는데요. 그야말로 4박 6일 총력전을 펼치고 돌아오는 건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오늘 오전 9시 종료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오늘 안으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오늘 오후 5시, 일반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밤 9시부터 정상 운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9.7%를 목표하고 있고 다만 광역전철은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대 95%, 퇴근 시간대 99% 운행합니다.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덜 거치면서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수 부족은 59조 1천억 원으로 오차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인석 기자. 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1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400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던 올해 세입 예산이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59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는 3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서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지난해에도 세수 오차율은 17.8%와 13.3%로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경기 둔화가 겹치며 올해 국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5조 4천억, 양도세는 12조 2천억이 덜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부가세는 9조 3천억, 상속증여세 3조 3천억,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등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과 세계 잉여금 4조 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대규모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금 23조 원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지 오늘로 19일째. 오늘 아침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혹시 병원 갔다 오셨다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 여의도 성모병원까지는 갔었는데요. 바로 저기 녹색병원으로 이송되시는 모습까지만 보고 저희가 방송 출연이 있어서 왔고 오후에 녹색병원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주변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거는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중단을 권고를 했습니다. 하고 어제는 전직 국회의장님들도 다시 오시고 뭐 의원들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가서 두 차례나 대표에게 중단을 권고하고 막 진짜로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습니까? 어제? 그때까지는 대표가 뭐 말씀을 잘할 수는 없고요. 안 가겠다고 자꾸 이제 저는 계속 단식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기를 하거나 다들 귀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6시 한 50분쯤인가 우리 비서실 직원이 들어갔다가 이제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를 발견하고 바로 이제 119 주변 이제 의료진이 와서 이거는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탈수 증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119를 불렀고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셔서 이제 응급처치라고 할까요? 일단 수액을 맞으시고 이어서 녹색병원을 간 거는 녹색병원이 보니까 그 단식 관련된 회복 전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강 상태는 아마 이제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알려줄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가 몇 차례 이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지만 결국 농성장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병원으로 혹시 방문할 계획 나오실 때마다 여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 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고요. 수차례 이제 글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전국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간 상태 속에서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조속하게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빠르게 좀 회복하고 또 단식도 중단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이 정기국회 장으로 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도 같은 의견 또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가 2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응급 이송되고 난 뒤에 처음 열리는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고위원회 결과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가 한 신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로 나오게 되는 이 비상의총 등에 대한 행동들을 보니까 지금 내각의 총사퇴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 이런 일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처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그 단식에 대한 명분 없음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지적들도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식에 대한 퇴로, 출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이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쏟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단식이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내용들로 진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 대통령실들과 정치에 대한 사항,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아마 익명을 토대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뭔가 뚜렷한 목적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다는 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보통 이제 단식 투쟁 농성을 하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는 사실 회복하고 이제 식사를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식을 중단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저도 아직 뭐 대표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이제 의료진만 있었거든요. 우리 비서실장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의 의사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그 얘기는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여야가 좀 나눠져서 정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험한 말들을 주고 받아도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죠.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무슨 단식의 목적이 없습니까? 자, 이 기사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조선일보 2019년 11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것도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데 명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때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만 지소미아 복원, 선거제 유예, 공수처법 처리 안 하기. 그때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 황교안 대표요. 예. 제가 알기로는 3대 요구에는 그게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을 요구했죠. 그럴 때 그러면 뭐 이걸 뭐 대통령실에 지금 와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무슨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정부 여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매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가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는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중진 의원이 물밑 협상을 했고 네. 당시 원내대표, 당대표 다 갔습니다. 정치라는 게 아니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적입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럼 모두 적이고 반국가 세력입니까? 전 정치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인지상정이라니까. 왜 역대 그랬겠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3일 차에 갔고 네. 황교안 원내대표 5일 차에 총리가 갑니다. 가서 위로하고 무슨 단식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대통령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이러면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를 네.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한 분이 왔었어요. 태영 의원. 네. 태영 의원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갔죠. 본인 뭐 공천 얘기하면서 공천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본인한테 우리 당 의원이 비난했다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고 갔는데 네. 그 외에는 전혀 누구도 와가지고 야당 대표가 무엇을 원하는지 19일자 단식을 하는 동안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거의 곧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속보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요. 저희들 많은 이제 의원들도 아침에 의총을 잠깐 하고 이제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들어갔는데 이송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물론 뭐 검찰 입장에서는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전망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혐의 사실을 이미 언론에 공지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백현동하고 쌍방울 이제 그 대북 송금 의혹인가요? 예. 했는데 아니 백현동은 이미 자료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으로 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이 다 공개됐어요. 근데 이거를 성남시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걸 배임이라고 한다면 글쎄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전체가 800만 달러인데 500만 달러는 이미 자료도 나왔잖아요. 그 쌍방울 계열사의 북한과의 광물 협약 거기에 이행 보증금으로 500만 달러가 지급됐다는 거고 300만 달러는 검찰도 한번 입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김성태 공소장하고 이화영 공소장하고 달라요. 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일시, 시기, 장소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같이 쓸 텐데 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고 해서 검찰은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성 없는 진술이다. 그 얘기는 강제한 임의성이 없다는 자발적 진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건 조사를 했고 효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영장까지 청구하는 거를 글쎄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부터 검찰의 소환 조사가 예상이 돼 있었고 소환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당초에 예견돼 있었던 사안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뀐 내용들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 한 네. 가지만 들어가 있을 뿐이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로 건강이 급속도로 좀 악화되기 시작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결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국민 앞에 약속했던 네.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약속들 이 내용을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명분들을 하나둘씩 쌓아나갔다고 보는데 첫 번째 명분 쌓기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라. 네. 근데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라는 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검찰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영장을 쳐야 되는 하등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 얘기하게 되는 건 정기 국회가 들어가고 있는 회기 중에 영장을 치게 되는 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한 단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지난날 이재명 대표가 했던 약속을 뒤바꾸게 되는 하나의 계획된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말씀 주신 많은 내용들처럼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고 또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면 국회에서 방탄으로 이 일을 막아세워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것이 아니라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똑같이 그 내용들을 심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 수사를 하고 정치 공작수를 했던 일이라면 법원이 여기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 기각을 시키겠죠. 네.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당한 영장이라면 가결시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한 말을 보니까 지금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당한 영장 청구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부결시키겠다는 메시지입니까? 일단은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뭐 방송하다 시간 관계상 이 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를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위압 의혹이랄지 서울 양평 처가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랄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명분 없는 단식이라면 우리 대표가 19일째 단식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심판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변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제1야당 대표가 정말로 목숨 걸고 19일째 단식을 했는데 자꾸 명분 없다. 누가 굶으라고 했느냐. 이런 조롱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 안 할 겁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 당내 분위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은 그 지난 6월에 당대표가 얘기한 대로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쳤어야죠.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 비롯해가지고 입만 열리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비회기 기간에 당당하게 판사 앞에 영장 실심사 받으러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장 치지 않았어요. 계속 미뤘습니다. 사건 자체를. 그리고 정기국회 들어오니까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초유의 소환 조사를 염거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대로 된 혐의를 입증했습니까?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으실 거고 우리 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판단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을 해볼까요? 지금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늘어났던데요. 방탄을 그러니까 부결하게 되면 방탄의 길이고 네. 가결하게 되면 분열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로 가도 저로 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임을 설파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번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단 한 표 차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아마 몇 표만 더 정리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가게 됐을 겁니다. 네. 이런 당내 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만한 명분이 맞득치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수많은 얘기들을 쏟아내 가면서 지금 그런 계획들을 그대로 네.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당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뜬금없는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 즈음 그 네. 지점과 비슷한 상황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되거나 설명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내놓아야 될 겁니다. 예, 그 해임 건의안 낸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뜬금없다고 비판하시니까요. 진짜 뜬금없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지난해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159분이 목숨을 잃었을 때 저는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행안부 장관 물론이고 이상민 장관 물론이고 총리도 저는 도의적 책임을 졌을 거라고 봅니다. 총리는 외신 기자 클럽 가가지고 정말 웃음을 지었죠. 희덕거렸다는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 내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 수많은 논란과 참사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뒤에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송 지하철도 참사가 벌어졌지만 대통령 거기 가셨습니까? 총리는 갔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그 유족들 손이라도 한번 잡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 수많은 지금 국정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선출직이죠. 총리는 언제든지 임명제이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1야당이 만약 정말 총리가 문제가 없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30%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우리 야당은 얼마나 많은 비판과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계속 여당이 이 논리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 전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아니 왜 영장에 부결시킬 사유가 없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에 구속 사유가 3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거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도 말 못할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가 2가지 우려가 있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400번 넘는 압수수색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압수수색 안 받은 사람이 거기 태반이잖아요.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은. 다 400번 받아보세요. 남을 것도 없어요. 마지막이 중대 혐의입니다. 지금 중대 혐의가 검찰이 일방적 진술이나 언론 플레이 말고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국민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공판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래요. 왜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 검찰 조사받는 상황에 태도가 어떻고 말을 바꿨고 이런 얘기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나와야 됩니까? 제1야당 대표니까 그렇게 모욕을 줘도 됩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나갈 부분은 따져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책임 총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시종일관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정권 출범하는 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퇴진 등까지 언급했던 정당이지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니까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낸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라면 그 당시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했었을 당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든 해임 네. 건의안이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고 있는 네. 국회에서의 가결이냐 부결이냐 방탄 논쟁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딱 그 시기에 맞춰서 한덕수 총리에 관한 해임 건의안을 올리게 되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에 대해서 민주당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민주당이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가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국민 앞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했고 민주당이 만들었던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꿀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모종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해임 건의안은 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현행 헌법이나 법률상 해임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네. 그 외교 참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해임 건의를 했었고 네. 제 기억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해임 건의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가지고요. 했는데 대통령은 귀뚱으로 듣지 않았죠.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정말 해임 건의안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멀면 가까운 것만 얘기해 드릴까요? 최상병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벌어졌을 때 총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법을 위반한 걸 실토까지 했어요.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그걸 총괄하고 관리해야 될 총리가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책임 졌습니까? 그 밝히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잼버리 사태 때는 총리는 그 위원장입니다. 공동조직위원장 말고 전체 지원위원장입니다. 국무총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습니까?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총리의 지금 부실한 국정 운영, 내각 통솔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진짜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면은 정말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도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마저 국민의 뜻이 아니고 이건 야당의 뜻이다면서 그냥 무시하려면 무시할 겁니다. 네. 대통령은.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요. 뭐 본회의에서 표결이 언제 있을지는 좀 국회 일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일부 내놨습니다. 그 결과가 좀 이거를 이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이게 통계 조작이 이 정도로 다 실행이 됐다면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5년 내동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19년부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정말 감사원 주장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동, 정책실장 모든 분들이 국토부 장관까지 모두가 같이 22명인가요? 네, 수사 22명. 의뢰한 분이 그분들이 모두 이거를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데 저는 안 믿겨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감사원이 일단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지금 감사원은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여러 가지 표적 감사나 정치 감사를 했다는 의혹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공수처가 얼마 전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고 실세라고 하는 피의자로 전환해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어떤 정치 감사나 이런 혐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더군요.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도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국방부 합참이 감사원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견을 보였던 보도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1년을 이번 건을 감사를 했습니다. 예. 3차례 연기하면서. 근데 저는 유심히 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사원이 발표하자마자 국토부의 직원들을 취재한 유력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네. 국토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행정을 했고 네. 조작은 전혀 없다. 시장 상황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 것뿐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 같아요. 만약에 감사원 주장대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모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작 잘 안 됩니다. 국가통계위원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모두가 같이 공모를 하려면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5년 동안 내리했다는 겁니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부동산 가격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장차관들이나 네. 그 청와대 고위직들 계셨던 분들 모여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문 낸 걸 제가 읽어보니까 사이제. 예, 사이제라고 하죠. 그 보니까 그 부동산도 실거래가를 이번에 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통계 보정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죠? 그쪽에서 얘기한 것들이 있던데 제대로 그러니까 서류를 일주일에 받았다. 한 번 발표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를 부동산 주간 통계 예. 자료를 동향을 추가로 받아본 거다. 뭐 속보치 받고 뭐 네. 중간치 받고 이렇게 이런 했다는 내용들을 건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또 이제 뭐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일전에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런 감사원 그때 아주 충격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이후에 지금 수사나 재판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도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뭐 90몇 차례 통계 조작했다,
5년 내동한 것 같다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충격받으시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좀 더 사의제의 반박문이랄지 이런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들을 보면은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간 통계도 계속 나오는데 네.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첫 번째로 국민께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일이 선행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감사원을 대상으로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집권 5년 내내 국민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당시 통계에 관련된 문제들도 지적이 된 바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솔직하게 2018년, 19년도 부동산에 관련된 급등 상황들을 국민께 안내했다라면 통계 조작하거나 여기에 대한 강압, 압박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실질적으로 사기 위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말만 듣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된 통계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소득, 일자리에 관한 통계 조작들이 있다는 건데 네. 소득은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소득에 대한 양극차가 벌어지게 되니 그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에서 고민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통계에 손을 대면서 이를 조작하게 되는 범죄 행위들을 일어나게 한다면 결국은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도 문재인 정부가 애당초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사임했고 청와대의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놓겠다고 했는데 그 또한 국민께 제대로 된 현실과 다른 통계 조작들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부동산원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수차례 불려오게 되고 실제로 현장 조사했던 내용들과 다르게 조작하면서 보고를 올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경찰에 과거에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청와대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그 문제들이 전해졌지만 네. 결국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감사원에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위법 불법한 행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 소득, 일자리, 부동산 무엇 하나 지난 정권 내내 국민 앞에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통계까지 조작하고 자화자찬했다면 이건 정말 면목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도 황당한 궤변으로 변명하기보다는 국민께 고개 숙이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진술이 나온 게 충격적인 거죠.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그 부동산원 관계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걸 차치하더라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법상 그 주중치, 속보치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감사원의 발표거든요.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분명하게 거기에 따라서 그건 뭐 여야 문제 아니죠. 대통령 가까운 사람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야당 대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전 국민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앵커도 마찬가지고 모두 전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저는 그 원칙만은 이 정부 검찰이 이 정부 대통령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 부동산 정책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걸 저 인정합니다. 네. 제가 지난 정부에 몸담지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비판하는 거와 이거를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통계를 조작했다. 조작하고는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맞고요. 좀 전에 소개한 거 있지만 사회제는 또 이거를 입장문으로 성명으로 냈더군요. 감사원이 그 일선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 이런 진술이 있었으니까 사회제가 대국민 성명으로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검찰이 공명정대하다면 정말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검사가 윤석열 검찰에 남아있다면 제대로 좀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22명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22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마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에 지지고 볶고 지지고 흔들어주고 또 지지고 또 볶고 두 번 튕겼다
짜장면이 한 그릇에 7,000원이 넘었고 삼겹살 1인분은 2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추석을 앞둔 성수품 가격은 안정세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는지 들어봤습니다. 우선 식재료 가격부터 그 농수산물이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임대료라든지 또 개인 어떤 인건비 이런 등등의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외식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수 품목들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작년 추석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목별로 좀 이제 가격이 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좀 물가가 부담스럽고 비싸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한국의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가 줄면서 5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622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9% 줄었고 수입액은 781만 달러로 34.8%가 감소했습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올해 4월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특히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수입액 감소폭은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와 함께 신속하게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긴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해역부터 공해상까지 누비며 바닷물의 방사능을 검사합니다. 그 현장을 양희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남동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해역입니다. 장미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로제트 샘플러로 불리는 시료 채취 장비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해수면 1에서 2m 사이 표층수의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 달 전인 지난 7월 24일부터 정기조사에 더해 긴급조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 75곳, 먼 바다 33곳 등 조사 지점이 모두 108곳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 공해상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조사 선박이 출동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수치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500에서 1600km 반경에 있는 2개 해역이 조사 대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해역에 들어온 다음이 아닌 들어오기 전인 인근 해상에서 저희가 자주적으로 조사 활동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조사는 최소 검출 기준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살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공 방사능의 대표 액종인 세슘 2개 종과 일본의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3중 수소가 대상입니다. 정기검사 때 최장 석 달 걸리던 시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해 농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농축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해 농축과 정류법 같은 경우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류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먹는 물 기준보다 100분의 1 낮은 방사능 수치를 안전등급으로 분류하고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 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 구제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이달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하다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와 차단 등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와 재승인 제도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서면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책무가 있는 경찰관이 집단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천장은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 등 유권자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시장의 지시로 시청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비 3,300만 원 정도를 명절 선물을 사는 데 썼고 일부 직원은 사비를 내기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김천시 직원은 모두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공장과 축사 등의 지붕 공사에서 추락 사고가 자주 일어날 거로 예상돼 정부가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지붕 작업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지붕 개보수 공사 중 사고에서 사망자는 125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43%인 54명이 가을에 집중됐습니다. 한밤중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합차에서 40대 여성이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0분쯤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합차에서 40대 여성이 떨어져 숨져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 A씨가 사고 직후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마약 투약 혐의는 없었고 동승한 여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한낮에 28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31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와 대전 29도, 부산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며 아침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